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요새 너 왜 이렇게 전세 얘기만 하냐?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나 월세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매매 시장은 거래 건수를 봐도 딱히 얘기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 당연히 매매 가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급을 논할 수가 있잖아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내려간다. 아니면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똑같이 늘어났으니까 그대로 간다.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든지 앞에 단어가 붙어야 돼요. 임의적으로. 주택을 못 사게 해놨잖아요. 취득세라든지 대출 중지라던가 아니면 공포성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란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의 수요가 향하는 곳은 전세와 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월세와 전세와 매매는 항상 연동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득인 거예요. 월세와 전세와 매매 시장은 연결돼 있다. 과거에는 월세 시장은 연결성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적었기 때문이고 수요가 적은 만큼 공급도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나 상업용이나 사무실이나 빌라에서는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 소유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일하고 계신 사무실의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월세가 2,000만 원으로 뛴다고 쳐봐요. 그러면 소유의 가치, 보유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앞에 이상하게 나중에 판단은 되겠지만 거품이 많이 껴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건 소유의 가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연동이 돼 있는데 아파트는 전세 시장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굳이 사무실 가지고 싶으세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세요? 회사에 출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무실은 굳이 꼭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상가도 가게도 꼭 안 사도 돼요. 내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라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떨어지는데 집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사회가 주어지는 어떤 꿈?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금을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금융이죠. 월세를 내면 돈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활용을 해서 그 돈에 손실을 안 가게 한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란 것 자체가 이미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이런 약간의 중간 계단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월세는 항상 뒤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전세를 또 건드렸기 때문에 너무 안 되니까 매매 건드리다 전세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월세 시장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월세, 전세, 매매가 서로 엮여 있고 전세, 월세를 보는 거야말로 앞으로의 매매 시장을 대비할 때 지금 매매 시장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가끔 얘기를 해봐도 지금 매매 시장만 보는 분들은 거시경제라던가 환율이라던가 금리를 많이 보시고 전월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을 많이 보는데 어느 쪽이 앞으로 맞는 판단을 할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선택을 완전히 한 사람이고 저는 수급쟁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킨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다세대 전세보증금 사고 1년 만에 10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세금이에요. 전 딴 게 아니에요. 세금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기사만 보면은 지방에 가면은 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로 안 들어가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돌고 루머는 공포심을 낳고 그리고 왠지 느낌상 그리고 실제로도 부분적으로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 책임 소재가 좀 더 애매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약하러 갔는데 임대인이 개인이면은 나중에 잘못되면 얘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데 법인은 계약하러 가면 누군가 나왔는데 직원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맥시멈 대표라고 하는데 어쨌건 법인이라는 애는 번호도 다르고 제 말은 법인 번호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이 생각해 보시면 법인은 여러분 집을 왜 사겠어요? 물론 기숙사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기숙사가 아니라 법인은 거의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팩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강화된 이후로 투자가 쉽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간에 다주택자인 법인은 이미 존재했고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법인 명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법인의 물건을 풀어도 시장에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법인의 절대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법인 소유의 다세대에 전세 보증금 사고가 1년 만에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전세 사기란 얘기는 없어요. 왜 10배가 늘었을까요?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란 얘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신데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갇히게 돼요. 나쁜 임대인. 심지어 정부에서 나온 단어예요. 나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한 상사는 누구고 나쁜 상사는 누구예요? 착한 사장은 누구고 나쁜 사장은 누구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관계로 보시는 거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상사와 부하 직원, 사장과 직원들. 근데 우리가 나눠 보면은 이게 착한 나쁜을 여기다 달 수가 있는데, 자, 사장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잔소리도 하고 여러분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일도 많이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잘 유지를 해요. 그래서 회사가 커가면서 나도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되고 내 연봉도 늘었어요. 착한 시장이에요? 나쁜 사장이에요? 상사는요? 상사가 있는데 자꾸 나를 혼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모아서 몸값이 올라가서 잘 이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상사가 능력이 좋아서 나한테 이직할 때 추천서를 써줬는데 해당 계열에서 이 사람 추천서가 굉장히 귀해요. 근데 날 엄청 갈궜어요. 좋은 상사예요? 나쁜 상사예요? 자, 임대인. 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 기준이 뭐예요?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단 내 보증금을 잘 돌려주는 사람이 되게 좋은 건데 지금은 어쨌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무조건 나쁜 임대인이 되는데 그건 맞아요. 이건 어때요? 계약을 했는데 엄청 친절해요. 다 챙겨줘요. 전세금도 높이 안 받으셨어요. 심지어 중간에 한번 안 올리셨어요. 그리고 호용호제하고 지내는데 사업이 망해서 날 못 돌려줘요. 그럼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자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좋거든요. 결론적으로 내 전세자금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없는데 거기에 전세 사기를 입히면은 임대인은 무조건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쁘든 착하든지 간에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쁜 사람 만나야지 착한 사람 만나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나한테 세를 주면은 얘는 종부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일단 나는 위험한 거예요. 얘가 친절하건 개인명이건 아니면 나한테 연장을 4년을 해줬던 중간에 가격을 안 올렸던 착한 임대인이 나쁜 임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집이 건전한지 건전한지 아닌지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인스트럭션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보증보험을 들던 아니면 이거 국세 완납증명서랑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던 세부사항을 임대인한테 받던 말든 일단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법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시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이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알아야 되는데 법인은 종부세가 일단 무조건 6%예요. 물론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 지역이 아니면 3%대로 낮아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은 6%대를 내고 있고 20% 이제 가산세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같은 거. 그래가지고 7.2%를 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시가 기준으로 만약에 이 주택이 다세대 하나가 물론 이 공정 비율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3억이다. 그러면 그 앞으로 1년에 2천만 원 나와요. 그냥 3억짜리 빌라 한 채당 1년에 2천만 원의 이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몇 번 못 내거나 여러 개에서 한 번에 터지면 당연히 보증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의 매매 시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의 상황도 알아야 돼요.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프면 월세를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전세 한번 날라가면 인생이 몇 년이 뒤로 밀리거든요. 목돈을 모으는 되게 약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인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잘 확인을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법인이 또 일부러 전세금을 떼먹는다는 프레임을 씌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빠졌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전세 사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보면 법인 소유 다세대 전세 보증금 사고가 10배가 늘었다? 그럼 전세 사기랑 혼돈이 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세 사기는 극소수고 여러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근데 전체 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에서 전세 사기는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망했든 아니면 뭐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든 시세가 내려갔든 아니면 세금을 못 내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시더라도 앞으로 임대인들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법인이야말로 세금에 있어서 지금 가장 취약한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월세 계약을 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매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전세 계약하려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세, 월세 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매매 시장을 체크하시면 되시겠지만 거래 건수가 너무 없어서 확인 자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세금 때문에 무너지는 임대인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현실이고요. 만약에 종부세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집을 갖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임차인분들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스템이 빨리 개선되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주변에 봤을 때 아무리 뉴스에서 전세 사기다, 나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얘기를 해도 보증금을 뜯긴 상태에서 그걸 누가 대신 변제해주는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맞죠? 보증보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금 만약에 날렸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상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임대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기 전에는 일단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다? 월세가 나올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만약에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월세를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돼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예요. 거래 자체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차단 여러분이 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